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기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입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부서의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요 사업과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순서입니다. 최선주 보건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최선주입니다. 과장님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대 연수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과 연수구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홍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부터 481쪽까지 일반 현황 및 목표 및 전략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핵심 사업 2건, 신규 사업 1건, 지속 사업 5건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업 첫 번째 485쪽 레디 투 세이브 신속한 대응 소중한 생명 지킴입니다. 재난 현장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자동 심장 충격기 실시간 점검 관리 체계 구축 및 응급 처치 교육으로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응급처치 기반으로 26년 상반기 기준 7회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17회, 총 24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심장 충격기는 총 375개소에 714대를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난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2개 팀 13명으로 운영하던 조직을 2개 팀 24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정기적 교육 훈련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사업 두 번째 487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건강케어 공공의료 강화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 한방, 물리치료, 방사선 검진 사업, 구강 보건 사업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방 중심의 진료 체계로 만성 질환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489쪽 명의와 함께하는 사계절 건강 이야기입니다. 구민들의 연령대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 강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수구 의학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정확한 건강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건강 강좌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1회 실시하였고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민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사업 첫 번째 490쪽 의료 취약계층 방문 재활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향상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월 2회 방문하여 정기 자극 치료와 재활 운동법 및 일상생활 동작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 자립 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사업 두 번째 492쪽 한방의 건강약자를 건강강좌로입니다. 한방보건진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한의학적 접근을 활용하여 의료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한방진료, 침, 건강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사업 세 번째 493쪽 건강한 치아 100세까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건강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강보건실과 생애주기별 구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속적인 구강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구강관리 능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사업 네 번째 495쪽 주말에도 심야에도 건강을 지키는 연수입니다. 평일 야간 시간이나 휴일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두 곳의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과 심야 시간대 전담 약사의 복약 지도가 가능한 7곳의 공공 심야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아 환자의 불편 및 진료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 시간대 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구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사업 다섯 번째 497쪽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인허가,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학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의학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내 의료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희아입니다. 먼저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10대 연수구의회 전반기 첫 주요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회의 힘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 배혜연 팀장입니다. 지역건강팀 정소연 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 고영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순서는 일반 현황, 핵심 사업 3건, 신규 사업 2건, 지속 사업 6건 순이며 페이지 503쪽부터 509쪽 일반 현황 및 2026년 목표 및 전략은 배부해드린 보건소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13조 핵심 1, 구민 참여형 건강도시 행사 연수 건강축제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체험형 축제를 통해 일상 속에서 즐겁게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송도 해돋이공원 일대에서 개최된 제3회 축제에는 민간학 협업 네트워크를 한 축 더 강화하여 의학단체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 세대별, 세계 주기별 맞춤형 건강체험관 37개 부스를 운영하여 4천여 명의 많은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현장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97%는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515조 핵심 2, 취약계층을 위한 한의학 힐링 여행 건강 돌봄 서비스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강취약 어르신들의 주요 생활터인 경로당 등에 전문 의료팀이 직접 찾아가 통합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24개 한의원을 어르신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경로당과 1:1 매칭을 선제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주치의가 밀착 한방 진료와 건강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원예 테라피, 운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고위험군 1,197명을 선제적으로 방울굴 연계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질병 조기 발견과 자가관리 능력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15조 핵심 3, 연수맘 든든 출산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 가정에는 50만 원, 취약계층에는 15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1,388명에게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으로 칠성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1,295명에게 신속히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연수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정부 지원 소득 기준 초과자의 거주 요건을 기존보다 완화된 3개월로 적용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되면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 신규 1 보건소 주도 두루 돌봄 건강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노쇠와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영위하도록 보건소 중심의 통합 돌봄과 재가의료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들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보건소 전 직원이 참여하는 두루 돌봄단과 두루 돌봄 리더를 지정하여 견고한 추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5월부터는 보건소 작업치료서가 가정을 방문해 1대1 맞춤형 방문 재활 서비스를 총 45회 실시하였으며 6월 1일자로 한의사가 새로 배치됨에 따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작업치료서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문 의료사정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자의 초기 의료기관 접근을 돕기 위해 관내 20개소의 방문 진료 가능 기간을 확보하였으며 이용 시 발생하는 방문 진료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 돌봄 모델 완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1조 신규 2 모자보건 통합상담소 연수 아이링크 운영입니다. 기존의 난임, 인심, 출산, 육아 등 개별 사업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던 보건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하여 인심 준비부터 육아까지 공백 없이 지원하는 원스톱 상담망을 구축한 사업입니다. 연수 아이링크는 아이와 나를 잇는 행복한 연결망이라는 뜻으로 행정번호 749와 소중한 탄생을 위한 첫 번째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올해 2월 전용 콘센터를 개설하고 보건소 간호사를 베이비 플래너로 전담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및 고위험 임산부 등 총 824명에게 직통 전화를 통한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복잡했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낮춰 구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속사업 6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 지속 1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으로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보건, 주거, 교통 등 14개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일상 속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올해 유유체육시설을 활용한 우리 동네 건강허브를 크로스핏과 줄넘기까지 확대 운영하였으며 라운지나 헬스케어 센터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9개 프로그램 15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지속 2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수명 연정을 동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스톱 통합 건강상담실 및 모바일 헬스케어와 걷기 플랫폼 워크원 챌린지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27쪽 지속 3 연수가 꿈꾸는 건강하고 깨끗한 노단 세상입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금연구역 단속을 통해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상솔 이동 금연 상담실과 단속을 연중 지속하고 청소년 예방 교육 및 민원 다발구역 홍보 캠페인을 수시 추진하겠습니다. 529쪽 지속 4 ICT 융합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과 AI, IoT 기술을 융합해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 취약계층 어르신 2,589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신규 300명에게 오늘 건강 앱 설치와 스마트 디바이스 배부를 완료하고 대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31쪽 지속 5 함께하는 건강관리 혈압 당뇨 스위치온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조기 발굴하여 중증 심내혈관 합병증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동검진 및 레드서클 캠페인을 지속하고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연계와 함께 9월까지 통합형 프로젝트인 다같이 LPS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533쪽 지송주 진짜 맘 편한 행복출산 패키지입니다. 가임기 남녀부터 임산부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다각적 보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난임 부부 시술비,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및 미수가 의료비 등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출산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출산 양육 환경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욱 감염병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입니다. 먼저 제10대 연수구의 의원님이 당선되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 정책팀 박은정 팀장입니다. 감염병 대응팀 박희정 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 김민정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1쪽에서 545쪽까지는 일반 현황 2026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핵심 사업 4건, 신규 사업 3건, 지속 사업 7건입니다. 페이지 549쪽 핵심 1, 클린 습관 만들기, 감염 예방 연수 교실입니다. 감염병을 사전 예방 지식 습득을 통한 지역 주민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로 건강한 연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자별 맞춤 감염 예방 연수 교실을 운영하여 놀이형, 체험형 교육을 통한 자연스러운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 주민 대상 감염병 강의 개최, 손 씻기 교육 기구를 활용한 손 씻기 체험 교실 운영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의 감염병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551쪽 핵심 2, 결핵 아웃 빈틈없는 결핵 예방 체계적인 환자 관리입니다. 결핵은 제2급 감염병으로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어 약 복용 지도가 매우 중요하며 치료 전 기간 동안 결핵 전문 간호사의 집중 관리로 95% 이상 치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 전체 결핵 신환자 중 65세 이상이 한 57%를 차지하고 있어 결핵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노인 중심에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외국인 대상 검진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결핵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페이지 553쪽 핵심 3,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방역 소독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방역 소독 강화하고 방역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감염병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포춘기, DMS, GPS 등 근거 중심으로 취약지역 집중 방역 소독 실시하고 선제적 방역 관리 및 시설 관리하겠으며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555쪽 핵심 4,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65세 지역 주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별, 백신별 차등 지원하여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시키겠습니다. 페이지 557쪽 신규 1, 빈틈없는 ABC 감염 예방 홍보입니다. 유형별, 경로별 감염병에 대한 빈틈없는 홍보와 누구나 알기 쉬운 스마트한 감염병 알림 콘텐츠 제작 배포, 연수구만의 슬로건인 ABC 맞고 버리고 씻자 캠페인을 통해 감염병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일상 속에서 스며들어 실천까지 이어지는 생활 문화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59조 신규 2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드론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방역 차량이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 및 사각지대에 대해서 드론을 이용한 광범위한 방역을 실시하여 방역 효과를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560조 신규 3 임신부 100일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연수구 100일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2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부 예방접종 필요성이 대두되어 임신부 100일의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 전달로 신생아의 초기 100일의 예방 및 가족과 지역사회 100일에 차단하여 아기 낳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페이지 561조부터 571조까지 지속사업 7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이 치매 정신 건강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정책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장은 휴직으로 공석 중입니다. 치매돌봄팀 박성진 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 홍혜림 팀장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핵심 사업 2건, 신규 사업 4건, 지속 사업 6건입니다. 일반 현황과 지속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핵심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핵심 1, 치매관리 사업 성과 공유 및 포럼 개최입니다. 치매 걱정 제로도시 선포 이후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치매 안심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도출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그간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치매 정책 주민 제안과 더불어 초고령화 사회, 지역 중심 치매 관리 전략의 변화와 과제를 짚어보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건강 체험존 등 주민 체험 공간을 마련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치매 걱정 제로도시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587쪽 핵심 2, 연수구 자살예방센터 설치입니다. 연수구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1명으로 전국 31.2명에 비해서 낮지만 OECD 국가 평균 10.8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자살은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이며 24년부터는 40대도 사망 원인 1위로 변화되고 있어 가족의 위기와 더불어 사회적 손실, 국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정책적 지원과 주변의 도움으로 예방이 가능하기에 현재 보유한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자살 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지역자원 협력을 통한 생명 존중 안전망을 구축하고 연령별 위험 대상 조기 발견, 예방관리 프로그램,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여 자살률 감소 및 원스톱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589쪽 신규 1, 가정으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인지재활 케어입니다. 초기 치매는 뇌 기능의 점진적 저하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적극적인 인지재활 훈련으로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전문 시니어 인력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기억지기를 양성하고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교구 꾸러미를 제공, 주 1회 이상 인지 자극 활동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시설 입소 지연 및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590쪽 신규 2, 생애주기별 기억지킴 아카데미입니다. 기존 어르신 중심 치매 예방 교육에서 벗어나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연령대별 흥미 유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세대별 맞춤형 접근으로 실천 가능한 예방 중심의 치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지건강 생활습관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591쪽 신규 3, 치매 예방관리 360도 스마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기존 치매 검진 및 치매 서비스 안내의 접근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QR코드 접근 방식을 통한 주민 이용 간소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QR코드 스캔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치매 서비스를 신청하고 원클릭으로 간편 접수를 도우며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592쪽 신규 사 우리 동네 마음건강 다체음 통합 지원입니다. 마음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 접근이 편리한 곳으로 찾아가 마음쉼터 심리상담소를 운영,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상담과 더불어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음 건강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함으로써 시간적, 물리적 편의 제공을 통한 예방 중심의 마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요 업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입니다. 연수구민의 신뢰와 성원으로 제10대 연수구에 당선되신 탁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공연에 적극 협조하여 살기 좋은 연수구, 건강한 연수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이진아 팀장, 재활보건팀 조현지 팀장, 가족건강팀 김민지 팀장입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연수구민 대상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과 모자보건 및 가족건강사업 그리고 장애인 중심 재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05쪽에서 607쪽 일반 현황 및 목표 등 보고서를 가름하겠습니다. 핵심 사업 3건, 신규 사업 3건, 지속 사업 5건으로 핵심 및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지속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첫 번째 611쪽 핵심 사업 첫 번째입니다. 송도 건강원 프로젝트 찾아가는 만성질환 평생관리 사업으로 생활터 중심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로 주민 접근도를 높임으로써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자기건강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찾아가는 기초검사와 영양, 운동, 생활습관 관리 등 집중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과 적정관리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건강을 지키는 기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613쪽 핵심 사업 두 번째 함께하는 재활 함께 찾는 희망 사업입니다. 장애인 중증 예방과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대상 발굴과 사전평가, 맞춤형 건강보건 서비스 등 장애인들이 거동 불편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41명이 등록하여 개별 맞춤형 재활훈련, 장애인 건강관리,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체험 교육과 권역재활병원,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전문자원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술 등 일시적 후유장애 문제를 가진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빠른 건강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여 차별 없는 공평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5쪽 핵심 사업 세 번째 임신 육아 정보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 양육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전문가와 보호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수형 육아 정보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준비 부모, 임산부, 영유아 부모 등 현재 457명이 참여하여 임신과 육아에 대한 활발한 정보 소통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단계별 임신 육아 정보를 미리미리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연수구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입니다. 616쪽 신규 사업 첫 번째 2026년 찾아가는 송도 건강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질병 예방에서 실생활 건강 정보까지 전문 인력을 통한 강의와 현장 상담 등 올바른 건강 상식을 높이기 위해 의학단체, 학교, 기관단체 소속 전문 강사 연계를 통해 꼭 필요한 궁금했던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며 전 연령대 대상 강좌 주제를 다양화하고 정례화시킴으로써 주민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17쪽 신규 사업 두 번째 장애 지역 주민 장애 위험 예방 관절염 디스크 근감소증 아웃 운동 인 사업입니다. 누령화 및 관절염 디스크 질환 증가에 따라 재발하기 쉬운 생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 대상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리, 어깨, 목 등 자세 불균형으로 유발되는 일상 통증과 근골격계 체형 교정을 위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과 예방 교육을 통해 올바른 체형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9쪽 신규 사업 세 번째 수요자 맞춤 모자 건강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저출산 세대 출산을 장려하고 아기 키우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요자의 공감과 사회적 호응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있는 맞벌이 부부, 영유아 부모 대상, 주말, 야간, 비대면 줌 프로그램 등 전달 방법을 다변화시켰으며 아이와 동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시간 내 아기 돌봄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전달 체제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내용과 부서명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주요 업무 보고서의 쪽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상민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한성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먼저 우리 강기론 소장님, 소장님으로 오신 지 이제 얼마 정도 지나셨죠? 예, 이제 1월 달부터 왔으니까 지금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오실 때 굉장한 포부를 안고 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10대 의원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요 현안들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짧게 좀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인사 말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이제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보면 저하고 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왔긴 했지만은 이제 그런 것 같고, 저도 이제 연수구 이 보건소에 와서 이제 하시는 일,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처음 접하고 좀 놀랐습니다.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처음 아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평가에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이제 보건복지부 상이나 이런 것들 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하게 이제 지금 현재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주민 밀착형 어떤 이런 이제 그 접근 방법이 조금 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송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 그 또 송도 내에서도 이게 또 그 빨리 조성된 데와 신규로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한 좀 밀착형 접근 방법을 저희가 좀 조금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새로 조성되는 송도 뭐 4호동 쪽 이런 쪽에 저희가 뭐 여건만 낸다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지, 또 구도심 중심으로 해서 특히 노인의 통합 돌봄 이런 쪽에 어떤 역량들을 강화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서별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행정과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레디 투 세이브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사업비 150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는 지역 재난 현장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요. 네. 지금 물품을 지금 구입을 하는 사업이죠. 이거는 예, 재난 상황에 출동할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재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대한 거는 이 예산으로는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창고는 저희가 원래 별도의 창고가 없었는데 작년 12월에 저희가 보건소 지하 1층에 전용 전담 창고를 그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보관하는 데는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은 아닌데 그래도 150만 원 갖고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과 전에 건강증진과 먼저 하고 가야겠네요. 건강증진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접어놨는데. 네. 지속 사업 3번 연수가 꿈꾸는 건강하고 깨끗한 노담 세상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구역 지도 점검 계속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계시죠? 네. 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기 신년수역 2번 출구하고 그리고 구 힘찬병원 일대 금연 관련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민원 많이 접수받고 계시죠? 신현수역 같은 경우는 8건 올해 접수됐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공원 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금연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간접 흡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 그 현수막이라도 하나 좀 달아주시면. 예, 현수막은 기존에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 힘찬병원 일대는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지 않나요? 거기는? 힘찬병원 그 인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 복합 건축물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준 금연구역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연구역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이제 사무용 공간 같은 복합 건축물에서 금연구역이지만 그렇지 않은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잘 맞춰서 시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좀 네, 저희가 특별히 상습 좀, 예, 민원 예. 구역으로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염병 관리과 핵심 사업 3번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한 방역 소독입니다. 553페이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여름철 하절기가 들어서다 보니까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가장 요새 문제되는 거는 모기우충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로 문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지금 방역이 들어가고 있나요? 뭐 어차피 민원 접수되면 저희가 그 즉시 나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어디 먹자골목을 얘기를 해주시면 또 그 먹자골목 주변 먹자골목 내에 이제 이 방역 자율방역단이 있고 같이 합동을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역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중요한 상황이니까 뭐 신고가 들어와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도 필요하면 먼저 나가서 이렇게 순찰을 좀 분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방역 소독 같은 경우에는 좀 방식이 바뀌었네요, 조금. 이제 주 야간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위주로 해서 취약국 지역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기존의 분무 방식, 연무 방식하고 여러 가지 그 방역 방제 방식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 실시하는 ULV 위탁 방역 방식이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미립자 살포라고 해가지고요.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뭐 어렸을 때는 가열 연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방역하는 거를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열 연막을 이제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한테 이제 해를 끼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ULV라고 해서 초미립자 살포를 해가지고요. 그거를 야간에는 위탁 방역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행정도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방식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주민들에게 제가 방역차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갖고 이거 안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치매정신과 핵심 사업 1번 치매 관리 사업 성과 공개 및 포럼 개최 관련인데
이거 계획에 보니까 언제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일정은 9월 18일 예정되어 있고요.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보고서에는 기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9월인 것 같으면 아직 그래도 좀 얼마 남지는 않았네. 한 2달 정도 남았나요? 네. 계획 이 수립이 빨리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러면 기업 소통 공간에서 하는 그 이 패널 토의나 이런 것들 아직 뭐 자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인 거겠네요. 그 정도의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정만 지금 조정 중에 있고요. 강연은 이제 소장님이 강연을 시작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사업에 대한 사업 소개를 진행을 하면서 패널은 이제 치매 전문가나 뭐 대한 치매 학회 나 대학 교수님, 치매 가족분들을 모시고 패널을 모셔서 토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한 9월 중이라고 이렇게 한 줄이라도 써주셨으면 좀 좋았을 뻔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속 사업 6번 예방에서 회복까지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도 우리 네네. 추진 경감이 실적에 그 뭐 정신 중독 재활에서 횟수와 명수가 나와 있는데 추진 계획도 다 연종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회 정도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 예방에서 회복 사업은 연중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1월부터 연말까지 항상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면서 1대1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표시했습니다. 연주하는 사업인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보면 성과들에 보면은 횟수화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도 연중에 그럼 몇 회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든가 대상을 얼마로 한다라든가 그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또 10대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업무도 이제 보고를 받고 계시지만 파악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이 좀 보건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대표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민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민균 의원입니다. 강기론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하게 하나씩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48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이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관련해서 지금 375개소 714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단지에서도 얼마 전에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네. 자체적으로 구매했었던 AED 건데 사용 방법을 몰라갖고 사용을 못했었어요. 다행히 보건소가 앞에 119 센터가 앞에 있어서 출동을 해서 이제 살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뭐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 일반 구민들이 보면은 설치 장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요거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좀 따로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각종 응급 의료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네이버에서만 이제 그 AED 위치만 치면 그 사이트로 이제 연결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내 위치 주변에 AED 위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따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그 한성민 의원님 이어서 이제 좀 노담 세상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송도 5동에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라는 단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도 보건소에서 신청 많이 해서 캠페인도 한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흡연자분들과 괴리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현장에서 단속을 하지 못하면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 단지에서는 보건소에서는 흡연을 하는 장면이 현장 목격해야지 이제 벌금이 된다. 근데 이 캠페인 이후에 또 다시 나타나셔서 흡연하고 이런
악용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전혀 이제 캠페인 이후에도 개선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나 다른 개선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캠페인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캠페인 이후에 그분들이 다시 핀다라고 흡연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캠페인 이후에도 수시로 더 방문해서 저희가 간접 흡연에 대한 자료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캠페인 이후 밖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거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건소장 와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금연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민원들이 제기되고 또 보건소 업무 직원들의 굉장히 업무 부담도 큰 상태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보건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미 담배를 끊으실 분들은 상당 부분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제 끊을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간접 흡연 피해를 이렇게 줄이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흡연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흡연 안 하시는 분들의 이걸 좀 구분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흡연할 수 있는 흡연 장소를 좀 별도로 마련해 주면 이제 그쪽에 가서 피우도록. 그러니까 소위 흡연 장소가 좀 불명확해서 여기저기 길거리에서 피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 흡연하는 장소를 지정하니까 흡연 부스 같은 걸 설치하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이제 그렇게 흡연 부스가 없이도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를 좀 표시를 좀 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위 그 어떻게 보면 한 군데 모여서 조금 이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이제 그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흡연 부스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나요? 예, 근데 네, 흡연 부스는 저희 인천시에서는 없고요. 지금 서울에서 서초구나 이런 쪽에서 지금 흡연 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설치하고 저희도 설치를 하려고 그쪽 과에 확인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서도 그 안에서 피지는 않는답니다. 본인들도 간접 흡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렇고 담배를 이제 피시고 나서 이제 꽁초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청소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설치한 구에서는 설치를 좀 막고 저희한테 설치하지 말라는 쪽으로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양재동 쪽에 가서 보니 담배를 거의 다 밖에서 피시더라고요. 본인들도 간접 흡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조금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과 관련해 가지고 559쪽입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드론 방역 소독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돼 있고요. 이게 신청하면은 뭐 드론으로 방역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예산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는 이제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나대지나 그런 데를 이제 드론 방역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 보통 이제 뭐 송도 쪽도 민원이 보통 이제 뭐 나대지 그런 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전에 이제 나대지를 현황을 파악을 해서요. 그쪽 위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구민들이 신청을 하면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 저기 감염병 관리과에서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벌써 그러니까 이제 취약 지역을 벌써 파악을 했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그쪽 위주로 하고요. 네. 혹시라도 주민들 분 중에 어디가 이제 모기가 좀 더 많다 그러면 거기를 좀 추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방역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저기 따로 진행을 하는 드론 건가요?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 이제 안내 방송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시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 박기도 의원님.
예, 박희도 의원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강기론 보건소장님이 전국에서 가장 훌륭하신 보건소장님이죠. 그리고 또 우리 또 오늘 보건소 업무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느꼈던 다양한 업무를 해서 너무나 마음 뿌듯하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가 이렇게 건강하게 건강 도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치료 중심에서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관인데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 심폐소생술하고 AD 교육을 하는데 별도로 보건소에 교육 장소가 있는 겁니까? 교육 정수 말씀. 교육 장소. 장소. 네. 장소는 저희가 보건소에는 2층 전용 장소는 아니고 저희가 다목적으로 쓰는 대강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청사 이제 송도 주민들 접근성 때문에 이청사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송도 국제도서관 그쪽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의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적 있습니까? 연수구 의원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록은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의원들이 현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계기가 되면은 우리 구의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AD 네.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전에는 그 일반 진료를 좀 많이 하다가 지금은 거의 않고 기본 진료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과의 그런 충돌 문제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본 진료는 어떤 것들이 있죠? 기본 진료 중에 제일 저희가 많이 포함되는 거는 옛날 보건증 건강 진단 결과서, 이게 이 위생업소에 종사하시려면 꼭 필요한 그거를 이제 방사선 검사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을 하시는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은 이제 로컬하고는 거의 갈등 관계는 없죠. 진료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일반 내과 진료는 되게 극소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건강 증진과입니다. 519페이지에 이제 건강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또 보건소도 그 의료 체계를 이제 적극적으로 결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 요양 통합 돌봄에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문제는 의료가 결합이 없었어요. 3개 기관만 했는데 우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니까 앞으로 통합 돌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많은 의료기관들이 통합 돌봄에 결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적극적인 역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의료센터가 2개소였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한 2개였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양리 쪽에서 지금 2개소가 더 지금 추가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사업 의료기관이라든지 1차 의료 방문 진료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소들을 20개소를 저희 확보해서 저희가 방문 진료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 나왔네 보니까 노담, 담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연수구 흡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수구 흡연율이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 연수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 사업,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그 등록 인원 그리고 그 결과 좀 3년치 좀 한번 서로 좀 제출 좀 해주기 바랍니다. 3년치.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연 아파트 확대 지정하고 있잖아요. 네, 효과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금연 아파트를 지금 작년에 52개소에서 56개소로 4개소 추가 확대했는데요.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흡연율은 많이 줄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서로가
좀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혜택을 주나요? 어떤? 추가로 저희가 혜택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금연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표지판 설치해드리고 현수막 붙여드리는 거 저희가 각종 홍보를 해드리는 경우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연수구청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안고 예부 교육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연수구청부터 먼저 금연 교육을 철저해서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건소가 많은 사업을 하고 현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규 직원하고 기관제 직원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은 팀장과 직원이 있고요. 방문 간호사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9명 있습니다. 인력은 어때요? 그 사업을 하기에 충분합니까?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도사동 구의원 신선입니다.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보건행정과 이영수 님의 배우자상 참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 보건행정과 페이지 487페이지입니다.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방문 의료 서비스 대상자라고 하셨는데 대상이 관내 주민이에요. 더 정확하게 의료 취약 계층 대상이 연령대로는 나누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돼서 이 대상이 나눠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여쭈고 있는 겁니다.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게 이전에는 추진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저희가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사업인데 행정복지센터 자체에서 파악한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방문할 때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의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진료팀이 오니까 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통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방문해서 파악한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대인 건지 아니면은 뭐 재산에 의해서인지 나눠 구분이 되는 건지 그 대상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은 이제 노인이라는 장애인 같이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료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하고 아까 경제적인 취약점, 의료급여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가 포함되고 차상위 계층이라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딱히 어떻게 보면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여기 보면은 의료 취약 계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 대상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모든 관내 주민들 대상이면 뭐 어린 유아부터 해서 어르신 노인들까지 다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의료 취약 계층이라고 분류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돼서 분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고요. 지속사업 2번입니다. 페이지는 525페이지고요. 생애주기를 이루는 아우르는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게 모바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분들이 더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꼭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관내 아파트 그런 곳에 공문, 공지문, 공고문 이런 것을 배포를 해서 안내를 하는 게 더 어떨까,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하고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동주민센터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경로당이라 아니면 그런 곳에 저희가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리플렛이나 이런 것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온제나라는 곳에서 지금 어르신 65세 이상이나 50세 이상 분들의 근력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저희가 운동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기수별로 첫 회와 두 회에 거쳐서 영양과 이런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회사 만들기 운영 5회를 지금 실시를 하셨는데, 이 선정된 대상 회사가 어떻게 대상이 선정이 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회사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사토리우스하고 인천 테크노파크,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시 지부에 나가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지요? 저희가 공문 50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공문을 저희가 보내고 또 저희가 전화로 독려하고 해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과고요. 페이지 542페이지입니다. 예산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에서 6번의 선택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이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2025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건 본예산 기준이고요. 2025년에 추경으로 저희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기에는 600만 원에서 뭐 한 3억 7,900이라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작년 저희가 2025년 10월에 65세 이상을 대상 포진을 이제 일반인한테도 무료 접종을 시키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경으로 잡은 금액이 이것이고, 그거를 반영해서 2026년도에 네, 이 금액을 본예산에. 산정했다고 네, 네, 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핵심 2번 613페이지고요. 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맞춤형 건강보건 서비스로 사회 참여 활동을 해주셨잖아요. 커피 요가 교실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하신 후에 혹시 이게 취업 연계까지 이루어진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들은 취업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정도로 영구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 참여라는 거는 약간 장애가 낮은 분들은 가능하지만 저희 센터 오신 분은 중증인 분이 좀 주로이기 때문에 굳이 사회 참여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함께 동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은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고요. 예, 예. 그럼 중증 장애인들이 이런 사회 참여에서 커피나 요가 교실에 예, 그런 수업을 참여할 수 네네, 있을 걷지만 중증인데 걷지만 가능하나요? 못하시지 말씀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하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복지관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주 중증은 아니더라도 요즘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송도에서도 이런 장애인, 중증 장애인보다는 좀 더 미약하지만 그런 장애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제빵제가 기술을 무료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취업 연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도 그런 사회 참여까지 해서 취업 연계까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고 방안을 네, 강구해 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규 2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18페이지 617페이지인데요. 추진 계획에 재활운동 교실을 운영을 하실 거라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곳 장소, 재활운동 교실을 할 수 있는 장소, 관내 병의원 홍보 및 연계라고 이렇게 추진 계획은 되어 있고 위에 보면은 건강 강좌 운영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근데 예산을 보면은 이분들의 재활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 강좌 운영을 말 그대로 강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운동 교실을 통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재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 교실을 행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좀 작았던 이유는 저희가 사회 참여해가지고 기관이나 단체라든가 학교 쪽에서 무상으로 오셔서 하신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적었던 거고 강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이 저희가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는 단기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강좌의 핵심이고요. 프로그램도 뭐 3주 4주에 걸쳐서 총 뭐 8회 뭐 16회 걸쳐가지고 프로그램 해주기 때문에 추후에 추후에 집에서도 본인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건강 강좌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설명을 주신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재활운동 교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활운동 교실이요. 네. 예,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걸쳐서 8회에서 하든가 또는 각 부위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할 때 이제 운동에 하고 관한 있으시다고요? 네, 하고 추진 있어요. 계획이 네, 지금 네. 9월부터 8월부터 잡혀 있는데 지금 벌써 하고 계시다는 네, 말씀이세요? 전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가 어디인가요? 장소는 저희 센터 안에 재활실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네, 저도 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96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이고요. 연수구 공공심야약국 지정 관련해서 기준이랑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준 절차는 그 담당 팀장님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학무관리팀장 김경입니다. 그 공공심야약국은 따로 절차는 없고요. 그 기준은 연수구에 해당에 개설되어 있는 약국은 모두 대상이 되고요.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시에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시에서 그걸 승인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심야약국이 7개소가 운영이 중인데 예, 맞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5개를 운영하고 있고 월화수목금이 다 운영이 되는데 예. 원도심 이쪽은 수요일 금요일 빼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약국엔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예,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좀 유동 인구가 많아서 약국에서도 좀 공공심야약국 신청이 그나마 조금 있는 상태인데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시, 10시 지나면은 유동 인구가 없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데 그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정도라서 지금 약사들이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원도심의 약국이 약사분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약사들이 이제 저희가 약사 시간당 4시간씩 4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국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고요. 지금 심야약국이 좀 7개소가 하루에 이용하는 평균이 22명인데 이게 대부분 송도동에 위치한 2개소에서 많이 나온 숫자고 그 대부분 거의 뭐 한두 명도 올까 말까한 상태입니다. 원도심에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원도심에 있는 약국에서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신청하면 저희가 계속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문제는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뭐 남자 의원님 분들은 다 말씀하셨는데 노담 관련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캠페인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청라의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강이 있는 강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는 조끼를 입고 저녁에 커넬웨이 거기는 순찰을 도세요. 순찰도 도시면서 과태료도 직접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 물론 그분들이 뭐 직원인지 노인 일자리를 하신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그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그쪽이랑 청라 쪽이랑도 확인을 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예산 부분이라든지 인력 문제 그리고 아무래도 저녁에 하다 보면 이제 술을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싸움으로 번질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힘찬병원 쪽 흡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금연 지정 장소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쪽도 먹자골목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거기 상점가의 주인분들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박희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금연 아파트 관련해서도 실상은 다릅니다. 주민들 간의 싸움이 잦고요. 이유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공용부에서만 흡연을 못하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 계단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집에서 담배를 피세요. 주민들 간의 싸움이 잦고 관리소는 그런 민원들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실상은 다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연 아파트를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랑 주민들의 싸움 때문에 다시 흡연 장소를 아파트 내에 그냥 만드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흡연을 하지만 저도 배려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지만 이게 비흡연자 분들한테는 참 이게 흡연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네, 박희두 의원. 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보건행정과인데요. 그 폐의약품 수거 관리를 좀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또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폐의약품 관리를 수거함을 아파트랑 그 15개동 동사무소, 연수구청,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거기에 38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설치돼서 그 수거해서 그 우리 일교 송도 일교 밑에 그 적환장에서 하면 거기서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저쪽 우리 송도동 끝쪽 그 거기서 이제 폐기 처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경로당에는 설치 안 됐나요? 경도당에는 지금 저희 노인인력센터에서 그 이제 어르신분들이 경로당에 있는 약을 모아서 저희 보건소나 각 동에다가 지금 수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그 폐의약품 수거함을 경로당에다가 따로 설치는 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 이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많이 먹는 그런 하나의 이제 있어서 좀 집에 어르신들 집에 가면은 안 먹는 약들이 이제 많고 오히려 더 약이 아니라 독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다양한 그 방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타 또 방문 사업 하는 곳과 연계해서 이렇게 이제 약물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뭐 복약 지도도 강화시키고 또 안 먹는 약들 좀 많이 폐의약품 좀 수거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남은 기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기론 보건소장님과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을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사내를 선포합니다.